안녕하십니까, 윤과장입니다. 오늘은 코스피가 겨우 턱걸이를 했네요. 2600선에 저가는 0.73% 하락해서 2600선이 깨졌었는데 다행히 그나마 2600선은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. 코스닥은 이에 반해서 정말로 질주를 계속하네요. 어제 이제 올해 최고점을 찍었다고 뉴스들이 나왔는데 오늘 또 그것을 갱신하면서 올라가 줬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코스피 보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코스피가 좀 시원하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네요.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도 조금 사긴 했고요. 개인들이 또 사면서 올렸고 기관은 3천억 매도를 했습니다. 자, 오늘은 수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미코에 대해서 좀 다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미코가 제가 이제 사실 차트를 잘 이렇게 막 맹신하진 않는데요. 이제 차트를 맹신하지 않는 이유는 차트를 완전히 맹신하는 분들한테 차트를 보여주고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맞춰봐라 이러면은 아무도 못 맞춥니다. 물론 한 50%의 확률로 맞힐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차트와 함께 그 기업의 이슈와 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. 물론 저도 참고는 합니다. 미코도 보면은 어제 사실 5일선을 깼거든요. 5일선을 이탈하면은 물론 그 원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5일선 이탈했을 때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이게 상승 추세가 사라졌다 해가지고. 그런데 또 오늘 바로 또 5일선은 올라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다들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또 일부러 이걸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는 그냥 참고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속이지 못하는 거는 거래량하고 수급은 이제 속일 수가 없죠. 물론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니 뭐 기타 법인이니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 외국인이 팔고 오늘 기관이 샀잖아요. 그런데 이제 미코를 보시면은 특징이 일단 사모펀드가 그리고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 들어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차트를 보시면 우상향을 계속 했습니다. 물론 꼭 연기금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상 좀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은 느끼셨을 거고요. 미코와 함께 보려고 하는 거는 콘텐트리 중앙 완벽한 우하향 그죠?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에 한번 또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개인이 샀고요. 그동안 어떻게 했나 보시면은 사모펀드 연기금이 계속 팔았습니다. 그죠? 계속 이렇게 파니까 이걸 받아주는 주체가 없으면 결국에는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였습니다. 물론 이런 차트나 수급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당연히 이제 수반이 돼야 됩니다. 다만 이런 것도 충분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고려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콘텐츠리 중앙이 또 하락을 했고 우리의 미코는 장중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4%까지 갔지만 고가 플러스 6%, 종가 플러스 5%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. 이게 사실 마이너스 4%에서 플러스 6%면 10%가 움직이는 건데 이럴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전혀 막 고민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느냐. 오늘 이제 방에서도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주식 투자와 너무 사랑에 안 빠지려고 일상에 좀 집중을 일부러 좀 거리를 좀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주식하고 좀 거리를 두려고 좀 일단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여기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아침 9시 27분에 아니 이미 어저께 이미 오늘 아침 장 시작할 때부터 이미 나는 기다린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여기 아침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실리면서 혼조세를 보이길래 그냥 나는 오늘 뭐 둔다. 물론 당연히 매도 주문은 걸어놨어요. 저 위에다가 이제 분할 매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표한 가격에 분할 매도는 했다고 공유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아침에 그냥 제가 목표한 금액 미코, 인버스 이렇게 둘 다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요 14,390원에 전부는 아니고요. 일부 매도 주문을 걸어놨고요. 도달하면 매도가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이제 살 때부터 뭐 떨어지면은 또 추매를 하고 또 오르면 뭐 플러스 1%부터 분할로 매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문가 4,505원에다 그냥 걸어놓고 도달하면 도달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인버스도 똑같이 일단 주문을 걸어놨었고요.
아무튼 다행히 오늘 미코는 오늘 5% 반등을 해줬고, 개인적으로는 내일 이어서 14층에 안착해 주길 바랍니다. 물론 14층에 안착을 못하더라도 또 오늘 오름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을 먼저 봤으니까 코스닥 이어서 보면은 일단 원익 IPS 3%. 예, 이제 본전 왔습니다. 원익 거의 본전 수준으로 와 있고요. 기다리니까 이렇게 또 옵니다. 그렇죠? 반도체의 시절이. 예, 그래서 최저 21,600원에서 34,000원까지 그죠? 50% 이상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. 이때 매도했으면 네, 손실 보는 거죠. 50%. 근데 이렇게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, 수익을 보고 예, 팔면은 또 수익이 되는 거고, 그렇게 좀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. 코엔텍 ENF 테크놀로지는 하락을 했고, 코스피 보시면 어제 뉴스 공유 드린 것처럼 SK온의 그런 훈풍 수주 잔량 뉴스가 나오면서 예상대로 SKIT가 다시 4% 반등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사실 SKIT 같은 거는 이제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. 예, 미국 IRA 법안 통과 이후로 이제 완전히 시각이 바뀌었고 분리막 쇼티지 얘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걱정 없이 그냥 들고 가고, 이미 수량도 줄여놨고 수익 실현도 이미 좀 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기다리고 있고, 로케는 네, 일단 업황이 개선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나머지는 뭐 조금씩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. 전종목 이절 챌린지 예, 이렇게 뭐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제 계좌 보시면 코스닥 계좌 일단 미코, 그리고 인버스도 플러스 0.5%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, 나머지 마이너스긴 한데 원익이 거의 본전 수준 왔어요. 마이너스 0.3%. 원익도 5천만 원이나 갖고 있거든요. 예, 힘이 됩니다. 그리고 코엔텍 ENF, 예, ENF가 좀 회복해주면 더 큰 힘이 될 텐데, 일단은 미코, 원익이 어느 정도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괜찮습니다. 미코는 내일 만약에 5% 정도만 올라준다면 이쪽 계좌는 300만 원 플러스 30%로 네, 여유 있게 감사하면서 매도할 예정이고요. 왜냐하면 이쪽에 미코를 또 많이 갖고 있어요. 3천만 원. 네, 이쪽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금 29.99%, 네, 거의 30%인데 요거는 일단 홀딩을 할 예정입니다. 예,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보고 전고점 14,700원 정도 뚫어주고 그런 걸 기대해 보고요. 삼성전자, 삼성 SDI, 그리고 나머지 예,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종목 이절 챌린지 계좌 네, 신세계 2.8%, 예, 그리고 한국가스공사, 뭐 아모레퍼시픽, 콘텐트리 중앙, 뭐 이 정도로 일단 정리가 됐네요. 오늘 에코프로가 3% 정도 조정을 받아서 108만 원, 그래도 108만 원입니다. 예, 대단한 종목인데요. 아무튼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이게 110 몇만 원 갔을 때 그때 지금이라도 올라타야겠다 라고 올라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문제는 그렇게 올라탈 때 마음가짐을 나는 요거 200만 원까지 홀딩할 거다, 혹은 뭐 120만 원까지는 오를 거야, 요런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를 하셔야지, 그렇지 않고 올라서 내일 또 오를 거니까 그때 얼른 팔아야지라고 사면은, 그런 식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은 이렇게 에코프로가 오늘 만약에 3%만 조정을 받아도, 내가 만약에 어제 올인을 했다, 어제 올인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3% 하락에도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겁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, 요걸 100만 원에 위에서 비록 매수를 할지라도 내가 계획을 갖고서 분할로 차근차근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.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하려고 보는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, 요거는 제가 미코 익절하면 들어가려고 하는데, 이게 급등을 하지 않는 한, 급등하면 또 못 들어가겠죠. 급등을 안 하고 있고 미코만 일단 수익 실현을 하면은 요거를 좀 담아볼까 합니다. 이게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담을 건데, 저는 이제 이런 종목 살 때 그런 생각을 해요. 이게 설사 60만 원, 뭐 50만 원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나는 이걸 100만 원 정도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겠다, 그런 생각으로 일단 매수를 분할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매수를 할 땐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좀 안전한 방법이다 라는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. 큰 돈을 벌려면 물론 뭐 도전을 하셔야겠지만, 저는 사실은 소소하게 소녀의 심장으로 차근차근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비슷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